자, 우선 좋은 발굴제에 이어서 또 저희 뜨거운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토론은 일반 발제와 마찬가지로 토론자별 각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서 국민대학교 조우경 교수님께서 이번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조우견입니다. 먼저 제가 토론에 참여한 제가 많은 학교 세미나 중에서 오늘이 제가 토론을 하면서 이 발표문에 대해서 공부를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미선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너무 좋고 해서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스포츠 사회학인데 사실 월요일날 제가 스포츠 미디어에 대해서 보편적 시청권으로 학생들과 토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얕았구나. 그래서 오늘 와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요. 먼저 그래서 발표를 너무 잘해주신 우리 복미선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왜 EBS에 계신 분이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하시나 이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편적 시청권에서 지상파 3사가 이해관계자이시기 때문에 EBS에 계신 분이 하셨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해보셨고요. 또 EBS가 OTT 시대에서 굉장히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그러신지 굉장히 좀 전문적인 발표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과거 저희가 SBS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문제가 2000년대 한 중반에 많은 사회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때는 저희가 이제 모든 과정이 TV를 소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단일 기기에 대한 전파의 물리적인 도달 범위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물리적인 수신 범위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1991년에 SBS가 개국했는데 저는 좀 지방 출신입니다. 그 당시 때 제 어린 마음에 KBS하고 MBC는 전국 사람들이 나오고 SBS는 서울 사람들이 나오는 방송이다 해서 제가 옆집에 서울 다녀온 친구한테 SBS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고 물어본 적이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어떤 방송을 하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이 보는 방송은 어떤 방송을 할까. 그런 좀 이렇게 좀 원초적인 질문을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때는 이제 SBS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슈화도 됐고요. 그런 SBS가 이제 보편적 시청권에 문제가 됐을 때도 이제 사회 이슈를 되게 충분한 어떤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수업했을 때 제때 TV 얘기를 하다가 보편적 시청권 하다가 제가 일어나면 다리가 있는 TV 밑에 들어가 있었고 문이 열리고 이런 얘기하니까 학부생들의 표정이 저를 이렇게 석기시대 사람들 보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 밑으로 얼굴이 들어가 있었다 이러니까 이 학생들한테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문이 열리지 TV가? 어떻게 다리가 4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2개도 아니고 4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더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얘기하던 보편적 시청권에서 이제 이 개념이 OTT를 뛰어넘는 개념이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하고 조금 오늘 와서 되게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이 추세를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좀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그래서 OTT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사회 변화의 탄생 또는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보편적 시청권하고는 그 성격이 너무나 틀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 환경이 디지털 매체 또는 다양한 플랫폼에 출연하는 우리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수용해서 이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차원까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특히 제가 보편적 신청권에서 보면서 이제 차별 없이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 역물한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물을 말한다. 이렇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성에 대해서 이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저도 과연 이 적절한 비용이 어디까지인가 과연 뭐 과거에 얘기하던 케이블 TV를 저희가 비용을 내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지 아니면 지금 OTT를 사용할 때 인터넷 뭐 가입비를 말하는지 이것도 조금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제 지금 스포츠 복지 하는데 이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을 한번 다뤄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스포츠 복지는 지금 참여 스포츠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체육 격차에 정부의 관심도 많고 사회적인 관심도 뭐 스포츠 격차 또는 체육 격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관람 스포츠 격차에는 그렇게 사회적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장애인을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관람하는 뭐 이런 방안도 제시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참여도 장애인 뭐 특수계층의 참여도 힘든데 어떻게 뭐 관람 스포츠까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냐 이런 뭐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람 스포츠 저희가 보편적 시청권도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관람 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장도 저희가 한번 좀 체육 격차 해소 방안에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특히 요새 가상 스포츠 VR 이게 초등학교 보급 사업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큰 차원 가상 스포츠 VR 또는 가상 스포츠 현실이 체육 격차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이거에 대한 논의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보급하자. 그래서 체육 격차를 저희가 이제 어떤 디지털 격차로 생기는 체육 격차를 해소하자 이런 물리적인 범위에서는 현실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관람 수준까지는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 놓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예전에 TV는 다리가 있었고 문도 있었다 이런 것처럼 조만간 TV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나 집에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저희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다 모여서 TV를 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거실에서 앉아서 TV 보는 사람은 저랑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자기 본인 방에서 어떤 자기 컴퓨터나 뭐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보지.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도 TV가 우리 집에 별로 필요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TV가 없는 시대 분명히 조만간에 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양한 사회 환경의 추세고, 그죠? 변화 추세고, 다양한 플랫폼이 출현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TV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저희도 지상파 3사가 중계를 하던 그런 데서 JTBC가 또 아까 저희 중계권을 계약을 했다는 자체도 신선한데 이걸 또 뛰어넘어서 저희가 듣지도 못했던 쿠팡이나 예를 들면 쿠팡은 잘 알죠. 또 어떤 OTT 관련 회사가 나와서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이제 주관사가 된다면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수용권에 대한 어떤 논의를 예를 들면 받아줄까? 그죠? 그 사람들하고 어떤 보편적 시청권 논의를 할 수준이 될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인터넷 이렇게 방송 매체가 조그맣게 나오면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OTT는 지금 현재 법에서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야 하는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OTT를 제외한 개념에서만 보편적 시청권이 논의될 수 있는 현실이죠. 근데 저희가 아까 차별 없이 적절한 비용이라고 보편적 시청권을 예시하고 있지만은 온라인 생중계되는 스포츠를 현실에서 유료화는 조금 지금 보편적 시청권에 약간 맞지 않는 개념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을 무료로
뭐 중계하는 거야 그 어느 정도의 보편적 시청권에 보탬이 된다고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지만 유료화는 지금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의 규정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OTT 시대 보편적 시청권 구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 환경 반영 또는 다양한 플랫폼이 출현하는 현실에서 많은 방안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이 주제가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가 자꾸 원고를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다 이런 문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주제가 한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덧붙임과 나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EBS의 OTT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저희 집에서 EBS만 틉니다. 그래서 제가 EBS 때문에 스포츠 시청권이 많이 제한되는 그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자, 다음 토론 대한체육회 김보영 홍보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체육회 홍보실장 김보영입니다. 저야말로 이게 굉장히 생소한, 저는 체육회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그냥 직장인일 뿐인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의 토론을 맡으면서 제가 그 쿠팡 플레이어가 이제 도쿄올림픽을 이제 중계할지도 모른다는 그때 시점에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쿠팡이 해도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무료 스트리밍을 볼 수 있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온라인에 대한 모든 중계권이 쿠팡이 독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쿠팡이 그 중계권을 가져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방송 3사와 쿠팡 플레이어를 통해서만 올림픽을 봤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서만 유료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쿠팡이 그걸 따갔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이번에 저도 이제 연구위원님 자료 이제 공부하면서 막연한 이제 그런 포털 사이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 폐막한 지 한 3달 좀 넘었는데요. 사실 아직 그 올림픽에 여운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 때 금 6개로 16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최저 성적입니다. 대신 근데 이제 한편에는 이제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국민적 관심도나 분위기는 굉장히 사뭇 다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매 순간 좀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참여했던 선수들, 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선수들, 그다음에 그 MZ세대의 활약들, 이제 이런 것들을 온 국민들이 이제 그 과정을 응원해주고 성원해준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직도 올림픽에 감흥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선수와 국민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 되는 모습 이 자체가 사실 저희가 소위 이제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올림픽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중계 방송을 통해서입니다. 방송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느낄 수 없는 거죠, 아무도. 그만큼 방송이 가진 힘은 좀 막강하고 그 권한이나 영향력도 굉장히 강한데, 사실 이 미디어의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IOC처럼 중계권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주체도 아니고, 또 이거를 사는 이런 매개체도 아닌, 사실 말씀드리면은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을 끌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콘텐츠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런 콘텐츠를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 많은 방송에 노출을 해야 하는지가 이제 저희의 숙제이고 과제인 거라, 제가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제가 체육회 홍보실장의 입장으로는 모든 방송이든 뭐 OTT든 아니면 뭐 어떤 채널이든 많은 다양한 채널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상을 보여주면
그럼 되지 않나라는 이제 한편에 그런 생각도 든 거는 사실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개인적인 이런 좀 그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 그 전에는 온라인 상에서 그 스포츠 중계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료로 다 시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만 보면 어떤 경기든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계권료가 높아지니까 이제 광고를 기반으로 한 이런 시청, 그러니까 포털 서비스는 사실 광고 수익으로만 가지고는 중계권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OTT 사업자가 별도로 이제 그거를 따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런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스포츠 경기를 유료로 봐야 되는 흐름은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 보편적 시청권에 포함되어 있는 방송법에 있는 이제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월드컵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국민적 관심이 모인 경기에 그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아까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가장 큰 숙제고 저는 우선 이거는 무료는 전제 하에 돼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현행법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 의무는 방송 채널에만 있지 OTT에는 있지 않습니다. OTT 사실 미디어가 OTT로 확장이 된다면 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그런 권한 이런 것도 사실 OTT로 넓혀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지금 사실 시기가 저희가 3, 4년 전 평창 때만 해도 이런 OTT에 대한 이런 생각은 전혀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앞으로 파리올림픽도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정말 쿠팡 플레이어와 방송 3사를 통해서만 올림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무료화가 전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보편적 시청권을 OTT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있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저희는 방송권자 아니면 또 이런 OTT 이런 사업권자 그리고 이제 뭐 법을 또 개정하는 이런 국회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야 뭐 큰 주체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좀 논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저점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KBS, MK 그 올림픽 때 그 굉장한 좋은 선례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방송 3사라든지 관련된 그런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이 많은 저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가능하다면 그 접점을 찾는 부분 그리고 그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토론은 실제로 저희에게 감동을 생산하는 대한체육회부터 그것을 방송으로 하는 EBS 그리고 학계 연구하시는 교수님까지 세 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부 발제 및 토론을 마무리 짓고 단상 및 정리 한 2, 3분 동안 하고 세 번째 발제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